안녕하세요, 유범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등의 우리 무역 자격증에서 나오는 어떤 시험에 대해서 이제 핵심 정리를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무역법규입니다. 오늘 시작을 무역법규로 시작할 텐데, 무역법규 철저하게 이제 핵심만 문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추려서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 문제들이 있죠. 국제무역사나 어떤 무역영어 시험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무역법규 중에 먼저 요거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무역법규에는 일단 무역법규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시작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이라는 거를 시작하려고 해요. 말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한번 배우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대외무역법은 말 그대로 물품이, 그러니까 수출이 가능한,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이 예컨대 이 물품에 대해서 수출입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에 대한 그 뭐를 설명한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크게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수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거나 수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출하고 수입하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안 되는 걸 정해놨습니다. 안 되는 걸, 되지 않는 걸. 그래서 그 대상에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이렇게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네거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 네거티브라고 해서 말 그대로 안 되는 것만 나열해놨어요. 그래서 안 되는 그것만 빼고는 다 수출, 수입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기반으로 이제 우리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출을 분석하든 뭘 분석하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요거세요. 수출입에 대한 어떤 수출입 대상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수출입이 뭔지, 수출입의 정의에 대해서 치고 들어가는 게 1순위일 것 같습니다. 먼저 요거 이제 먼저 요 수출입 같이 볼게요. 수출입을 같이 볼 텐데, 요 수출입, 수입과 수출을 말합니다. 수출입인데 처음에 뭘 먼저 볼 거냐면 수출 먼저 보겠습니다. 수출이란 말을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얘기인데, 수출이란 물품이 아주 간단한 정의예요. 물품이 국내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 이게 수출이에요. 외국으로 이동. 이게 그냥 수출입니다.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게 수출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수출이고요. 또 하나 이런 표현을 쓸게요. 여기 또 하나 이제 추리면은 이게 별도의 건데, 요런 표현입니다. 요런 별도인데 이렇게 해볼게요. 두 가지를 좀 추가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거주자, 비거주자. 지금 우리가 거주자가 뭔지 비거주자가 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먼저 거주자라는 건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비거주자란 말은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출이라는 건 뭐예요? 거주자가 누구한테?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비거주자에게 무슨 행위? 보내는 행위. 이것도 수출이라고 봐요. 보내는 행위.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의미를 안다기보다 겉을 핥으세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내는 거 그냥 수출이구나, 이렇게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일단 겉핥기가 시작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수출은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도 수출을 합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수출이라 그래요. 보실게요, 여러분.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수출이라 그래요.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수출. 이거를요,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낸다. 외국
보낸다 인도 수출,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해요. 외국 인도 수출.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합니다. 외국 인도 수출.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을게요. 외국 인도 수출은 별표 3개입니다. 반드시 외국 인도 수출은 반드시 대금이 결제가 수반돼야 돼서 반드시 유상거래만 인정돼요. 유상거래만 인정. 잊지 말아주세요. 유상거래만 인정되는 겁니다. 즉 간단 설명드리면은 제가 물류창고가 중국에 있어요. 사업자는 한국에 있는데 제 물류창고가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문을 받은 저는 한국에서 그 주문을 받은 저는 그 주문건을 어디로 전송시켜요? 창고가 있는 중국으로 전송을 시킵니다. 그럼 중국에서 물건을 바로 외국인 미국 주문을 한 미국으로 보내겠죠. 그럼 한국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중국도 외국이고 미국도 외국이에요. 즉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이 이동했으니까 외국인도 수출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국에 있는 저는 중국에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중국에 있는 제 물류창고에다가 얘기를 하겠죠. 물건을 보내주라고.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넘어갔으니 한국에서 보는 관점은 외국인 중국에서 외국인 미국으로 물품이 이동했다라는 거에서 외국인도 수출인데 반드시 뭐다? 유상, 돈이, 대금 결제가 수반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유상거래입니다. 유상거래입니다. 반드시 대금 결제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대금 결제는 국내에서 수행이 돼야 돼요. 대금 결제는 반드시 국내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즉 결론 짓겠습니다. 결국 물건은 외국인 도출은 돈과 대금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만 움직이는 거예요. 물건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나 개별적으로 문제를 푸신다면 그때 아실 겁니다. 네, 가져가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두 번째 이제 뭘 보실 거냐면은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데 물품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품 뭘로 볼 것이냐. 이 자체만으로도 참 출제 여부가 많이 나오는데 물품의 대상 요거 세 가지로 구분할게요. 물품이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누구나 만져질 수 있는 물건 뭐라 그래요? 만져질 수 있는 물건. 유체물. 네. 유체물. 두 번째 만져지지 않는 물건. 무체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언가를 전달하러 와요. 예컨대 컨설팅 같은 거를 외국에서 국내로 컨설팅을 하러 와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컨설팅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컨설팅 수출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용역 수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와서 지식을 전달하는 거를 용역. 즉 정리할게요. 수출입 중에서 수출 대상에 되는 물품은 세 가지입니다. 유체물, 무체물, 용역이에요. 그러면 잘 보시면 유체물에 뭐가 있느냐?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뭐예요? 일반 상품. 그런데 이건 제외예요. 수표, 화폐, 지급수단, 증권 이런 것들은 손에 만져지긴 하지만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주실게요. 지급수단 제외 이렇게만 적어주실게요. 철저하게 핵심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해도 되나? 네, 돼요. 네. 무체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상으로 외국 사이트에서 뭐 영화 다운받거나 mp3 다운받으시죠? 그걸 다 무체물, 그냥 영상물 다 무체물입니다. 그건 영상물. 이것도 특히 대한민국은 영상물 수출 정말 많이 합니다. 한류라 그래가지고 수출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물까지 보셨고요. 여기 용역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컨설팅 이런 것도 하나의 용역 수출이고요. 뭔가 가서 설치해주고 유지 관리해주는 거, 고쳐주는 거 통칭해서 이렇게 불러요. 엔지니어링. 네, 이런 것들 이제
이제 다 물품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출을 하는데 저 신발 수출했어요. 수출 맞죠? 제가 찍은 동영상 수출했어요. 그 수출 인정을 해줍니다. 저 그때 외국에다가 뭐 자문을 해줬는데 이것도 수출 인정되나요? 됩니다. 다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대한민국은 수출 물품의 대상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좁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넓게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수출 물품에 대해 이런 거 보였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제가 요거는 안 지울 거예요. 요거는 안 지울 건데 옆에 잠깐 지우고 수입이라는 거를 비교해 가면서 볼 겁니다. 여기 잠깐 지울게요. 여기 잠깐 지우고 무역 법규 중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수입인데 수출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요. 그대로 갖고 올게 따올게 옆에서. 네. 우리 수입이라는 거 비교해보면서 갈게요. 수출은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수입은 뭐예요? 물품이 그렇죠.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걸 수입이라 그래요. 수입.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이 완벽히 잡히게 되면 두 번째 개념이 1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내는 게 수출이래요. 그럼 반대로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보내는 게 뭐가 되겠어요? 수입이 되겠죠. 조금 여기 이제 같이 써보면은 요렇게 써볼게요. 똑같이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이렇게만 써도 거주자에게 이렇게만 써도 이제 맥락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응시할 무역시험원들은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바꿉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제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품도 동일해요.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체물, 무체물, 유무, 용역 해가지고 내용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안 본 게 뭐였습니까?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수출이고요.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수입인데 이건 되게 재밌는 게 딱 주체 문제인 거예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건 수출이고요. 외국에서 외국으로 받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입이 되겠죠. 아까 보내는 게 수출이 되면은 받는 건 수입이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 가져가 주시고요. 하지만 뭐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요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수출을 외국인도 수출이라 부르는데 반드시 뭐만 해당된다? 유상거래만이 인정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국제무역사 시험이나 무역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것만으로도 한 문제를 냅니다. 약간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내용 자체만 수출 정리가 제대로 되면은 수입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정리 굳이 열심히 안 했어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 그대로 복붙이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 같은 거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물품에 대해서 규정했던 법이라고 했는데 물품 수출할 때 수입할 때 반드시 물품은 수반이 됩니다. 되는데 그때 이제 유체물, 무체물, 용역이 물품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것만 짤막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정리하시면 제가 단언컨대 3문제 출제된 이 내용을 다루는 시험에 3문제 정도는 무조건 맞춰주신다는 건 제가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짧지만 수출하고 수입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요거 꼭 영상 말미에 좀 멈춰주시고 좀 필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토대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구할 수 있다면 그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또 역시나 우리 시험 출제 문제 매우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